재산 뭐 특별히 없다, 에이 너가 키워라, 대신에 내가 양육비를 800씩 줄게, 1000만원 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지인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전 뜯어 말렸죠. 뭐 있다, 재산 까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협의혼을 했는데 3개월 차가 되니까 슬슬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날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황경동 변호사입니다. 이제 완전 가을이네요, 변호사님.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추워져가지고. 이혼이 계절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계절하고는 휴가랑 약간 연관이 있죠. 그 연휴가 지나고 나면 부부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여름에 많이 싸우지 않을까 싶었어요. 덥고 짜증나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오래 붙어 있으면 싸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의 가족들이랑 같이 부대낀다. 추석, 설, 대목이죠. 바빠집니다. 글쎄요. 저희한테 오시는 분은 압도적으로 이제 소송 이혼을 많이 하시고요.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후속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협의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이 없다 서로. 굳이 변호사비를 내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감정이 그렇게까지 상하지 않으신 분들. 감정이 엄청 상하면 말도 섞기 싫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바람 폈을 때 한가소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협의 이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하는 첫 번째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거를 법원에 내는 것도 둘이 같이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교육 받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의무 면접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고 나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서류를 또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확인기일에 갔다고 해서 협의 이혼은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창설적 신고라고 해서 신고까지도 결국 같이 가야 돼요. 이 3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갔다고 해도 이혼이 무효가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숙려기간 하면 이제 3개월이 넘는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협의혼까지 이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부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돼요. 우리끼리 얘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협상력에. 네. 그래서 간혹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뭔가 남편이 나한테 재산을 다 오픈 안 하고 조금만 주는 것 같아 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재산을 까봐야겠다, 소송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서 난 저 사람한테 우리 아들 절대 못 맡겨,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결국 소송연으로 많이 오시고요. 협의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관심 있는 거 딱 3가지예요. 이혼, 그다음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거 끝입니다. 소송이혼은 사실은 주된 쟁점이 이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간혹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제안을 할 경우가 있어요. 재산 뭐 특별히 없다, 에이 너가 키워라, 대신에 내가 양육비를 800씩 줄게, 1000만원 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지인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전 뜯어 말렸죠. 뭐 있다, 재산 까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협의혼을 했는데 3개월 차가 되니까 슬슬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좀 딸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든지, 미끼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들이랑. 근데 그 미끼 상품이라는 게 양육비만큼 정말 허무한 게 없어요. 양육비는 지금 정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소득이 줄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미끼 상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분할도 여기서 끝이겠지라고 하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2년에는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모르는 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또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분할 부분이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협의이혼은 사실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충성 갈등을 되게 염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의 편을 들어야 되고, 아빠랑 있을 때 아빠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간혹 깜짝 놀라는 게,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빠가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을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이러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미 이혼이 됐고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비양육자, 그러니까 뭐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칭찬하셔야 돼요.
뭐 아빠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아빠가 나 뭐 이렇게 때렸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녹음을 계속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출되는 것의 그 수가 많아질수록 재판부에서는 그걸 좋게 보지 않아요. 내 소유물로 보고 아이한테 좀 주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양육자로서의 합당한 태도인지를 조금 의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나의 남은 인생을 되게 크게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돈 문제를 떠나서 저는 상담이라도 일단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울 강남 집값처럼 넘볼 수 없는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너무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함보다 내가 너무 손해보지는 않는지, 내가 만족할 만한 조건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희가 약정서 합의를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공증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협의혼 그 의사 확인기일 가기 전에 오시면 더 좋고요. 신청서 쓰기 전에 오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찾아오셔서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이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